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형성되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가를 일련의 과정을 그냥 형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형성되어가는 과정, 형성되어 집행되어가는 과정, 또 그것이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을 일괄해서 넓은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목차로서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문제가 인식이 되면,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다양한 해결책이나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게 되고, 그 중에 최선 또는 최선에 가까운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고, 바로 그 해결책을 선택하는 과정을 정책 결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집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개선해 가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인데 사회복지 정책은 좀 다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대부분의 문제는 힘없는 불릭 집단이라고 불리는, 전 소유된 계층이라고 불리는 힘없는 사람들의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인심과 똑같이 같이 발을 맞춰 설명한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적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신경 써줄 것 같은데, 세상 인심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인심은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애써서 그쪽으로 고개를 안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좀 과격하게 제발 우리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이 꼭 들어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슈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슈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과정을 바로 이 이슈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슈화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언론에서, 특히 조중동과 같은 보수적 이런 성향의 언론에서는 그것을 폭동이란 단어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아주 자극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용히 1인 피켓 시위를 해가지고는 지나가는 사람도 안 봅니다. 어지간히 단체 시위, 광화문 정도 시위를 하지 않고서는 중앙지도 안 옵니다. 지방지도 다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의 이슈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폭력적이면서 과격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스통을 터뜨려버리고, 아니면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대나무로 정경들의 눈도 찔러버리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비분간계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래서는 되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 정도 사건이 같이 결부되어야 기자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촉발된 문제를 우리는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이슈, 국민들의 관심이 촉발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이슈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아젠다를 우리는 의제라고 합니다. 의제.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있죠. 아젠다의 형성 과정은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공중의제, 공중 또는 공공의제, 공중의제, 공공의제의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식의제 또는 정책의제 또는 정부의제의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공공의제, 공중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정부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적 이슈를, 정부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적 이슈를 공중의제, 공공의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중의제, 공공의제. 그 중에 정부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정부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이슈를 우리는 공식 의제, 정부 의제 또는 정책 의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을 했다면 이제는 정식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는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 또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입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게 되는 과정을 입안이라고, 그리고 나서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 또는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정책 결정이라고 합니다. 정책 결정. 어떤 좁은 의미의 정책이 형성된 거죠. 그리고 나면 지면상 짧습니다만 정책을 집행하고, 바로 옆에 쓰겠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그리고 평가에서 피드백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의 형성 과정과는 달리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정책에는 이러한 이슈화의 과정과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 목차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재로 먼저 본다면 여러분 교재로 봐서는 439페이지에 로버트 이스톤의 가운데 나와 있지요. 2번의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문제 형성, 이슈화, 공공 아젠다, 정책 입안,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과정을 미리 적어봤습니다. 미리. 자, 다시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제5장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란 뭘까?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욕구 불만이나 불충족이 지속되고 개인 문제 혹은 사회 문제로 변화되며 사회 문제가 점차적으로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출현하게 된다. 공공의제화가 되면서 비로소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이란 사회복지 정책이 독자적인 존재 양식을 갖춘 정책으로 국가나 민간 조직에 출연한 전체 과정을 말한다. 그냥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큰 부담 갖지 않고 암기할 부담 없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 아까 사회 문제 중에서 국민의 관심이 촉발되고 정부 개입이 요구되고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한 문제를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문제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는 2번 사회복지 정책 문제는 상대성을 가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거다면서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가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지역, 같은 공간 범위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문제일 때도 있고 문제가 아닌 때도 있는 것처럼, 또 같은 시점에서 지역에 따라 문제인 지역이 있고 문제가 아닌 지역이 있는 것처럼 사회 문제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가진다라고 해서 사회 문제에서 같이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회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게 되면, 사회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곧 사회의 문제가 된다. 또 이렇게 문장을 설명을 했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라고 할 때 문제가 인식이 되면 이제는 사회정책 문제의 이슈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슈화를 미리 설명했네요. 많은 공공 문제들 중에 논쟁거리의 대상이 되는 문제,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이슈, 사회는 좀 더 가치롭게 한다면 사회적 이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번 이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회적 이슈, 국민의 관심의 촉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정책 아젠다, 말하자면 공중 아젠다를 거쳐서 공식적인 정책 아젠다로 공식적 아젠다, 정책 아젠다, 공식 아젠다, 정부 아젠다 같은 말이죠. 정책 아젠다에 위에 오르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거기 이슈화의 개념 설명가 있죠.
이슈화. 결국에 국민들의 3번에 있는 것처럼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을 이슈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또는 여기 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을, 또는 정책자들의 관심을, 정책자 또는 정책 위반자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이슈화라고 합니다. 아무리 민원을 올려도 상부에서 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사로 보면은 특히 대표적으로 얘가 나온 것이 정조가 수원 행성을 행차할 적에 거기 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일반 백성들도 만나게 되고, 물론 우리가 일반 백성들을 만날 때 지나가다 아무나 만나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나 껴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쩌면 각본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이 딱 앞줄에 앉았다가 서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하는 건데, 다소 안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임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올린 민원이 상부로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 민원을 또 가지고 온다면 지방관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뭔가 민원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뭔가 국민의 관심들을, 백성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정책자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슈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국왕이 행차할 적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니까 멀리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징을 치면서 여기를 보시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리기 시작해요. 동네 모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징을 크게 징깽가리를 치면서, 그러면 행차하던 국왕이 무슨 소린고? 라고 하면서 봐서 오라고 하라 해서 바로 그것을 격쟁이라고 합니다. 격쟁. 우리는 역사에서 이것을 이슈화 과정을 격쟁이라고 합니다. 크게 징이나 꽹가리를 침으로써 민원 상소를 좀 직접적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는 방식을 격쟁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슈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슈화 과정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일반 국민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해서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슈 제기자. 아직은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이슈 제기자가 나와 있죠. 이슈 제기자.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억울한 문제에 대한 하소연을 할 필요가 있는 클라이언트나, 그리고 그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를 도와줄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또 그럼 언론 또는 정치인, 바로 이들이 바로 이슈 제기자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이슈 한번 적어보세요. 이슈 제기자.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함을 하소연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그런데 억울함이 있으나 그것을 누구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해요. 법률적 용어로도 사용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든지 간에 소위 정책 결정자에 최대한 가깝게 그 소리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지. 그런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언론이지요. 언론. 그런가 하면 정당이나 정치인들, 정당 또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여기는 4가지만 썼지만 이슈 제기자에는 시민단체도 있고 또는 일부는 이익집단들도 있을 거예요. 이익집단. 자, 이런 등등 여기는 4가지만 적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시민단체, NGO라든지 또는 이익집단 등을 같이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젠다의 형성 과정은 공중 아젠다를 형성하고 그 중에 일부가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을 함으로써 정부 아젠다 또는 정책 아젠다 또는 공식 아젠다가 되거든요. 자, 거기 아젠다의 개념, 정책 의제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 의제란, 문장을 보겠습니다. 정책 의제란 정부가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채택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한 문제를 정책 아젠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정부가 검토하기로 안건으로 삼기로 채택한 문제를 정책 아젠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정책, 사회 문제 또는 문제가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것이 정책 아젠다로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되어 가는 과정을 바로 아젠다의 형성, 의제 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아젠다의 형성은 정책 문제의 정의 또는 뭐 정책 대안의 탐색, 정책 결과의 예측, 또 대안의 비교 평가 및 선택 등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친 하나의 출발점을 아젠다의 형성이라고 합니다. 거기 아젠다의 참여자를 보시면 아젠다의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 정책 과정의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가 있는데 공식적 참여자는 당연히 정책 결정의 공식적 참여자는 정책 과정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이죠. 대통령이나 산부 요인이나 뭐 등등등 해서 장차관, 중앙행정관서의 장, 또 정책 결정자, 국회의원, 행정관료 등 공공부문의 구성원들이 바로 공식적 참여자고 그에 비해서 비공식적 참여자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클라이언트나 정책 참여자에는 거기에 보면은 정당이나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또는 전문가, 일반 국민 등을 우리가 비공식적 참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의제 형성의 참여자는 바로 이들을 포함해서 중앙행정원 플러스 공공부문이 이렇게 공공부문이 이끌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거기 나온 것처럼 의제 형성 참여자, 의제 형성의 아젠다 형성의 참여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정책의제의 형성 과정은 우리가 이미 이제 한번 적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형성을 거쳐서 넘어가십니다. 문제 형성에서 페이지 보면 사회적 이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국민들의 관심이 촉발된 사회 문제를 사회적 이슈라고 한다. 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그 해결 방안에 관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사회적 이슈라고 한다. 사회적 이슈는 그 정의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사회적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을 사회적 이슈라고 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려면 자 3번은 중요 표시해야 되겠지요. 바로 이런 의견의 불일치, 논쟁의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성도 있어야 돼. 거기 긴급성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적어도 사회적 이슈가 되려면은 긴급성도 있어야 된다. 의견의 불일치. 적어도 사회적 이슈라고 하기 위해서는 의견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플러스 긴급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이슈 중에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적 이슈는 공중의제라 하고 그 중에 정부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정책의제, 정부의제, 공식의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중의제,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이슈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회적 이슈를 공중의제라고 하는데 이 공중의제가 적어도 이르려면 단순히 정부 개입이 요구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정부의 대처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실현 불가능한 것까지 가지고 정부 개입을 요구한다는 자체도 우습지만은 적어도 정부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공중의제 또는 공공의제를 콥과 엘더는 체제적 의제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공중의제를 다른 말로 공공의제라고도 하지만 콥과 엘더는 그것을 체제적 의제 시스테믹 아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 요건 저기 했습니다. 요건. 바로 그 중에 정부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의제를 바로 정책의제, 정부의제 또는 공식의제라고 합니다. 이서는 이 정책의제를 공식의제라고 했고 콥과 엘더는 제도적 의제라고 했다. 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다 하고 출제한다는 것은 너무 좀 폭력적이고 그래서 공식의제, 정부의제, 정책의제 또는 제도적 의제는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 또는 정책의제로 채택이 되는 과정을 바로 좁은 의미의 정책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정책의제의 유형, 정책의제 아젠다의 형성 과정을 보면 외부 주도형이 있고 내부 접근형이 있고 동원형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 이슈 제기자는 좀 그렇고 거기 보면 채택한 이슈, 채택한 이슈를 정책의제라고 한다. 자, 거기 보시면 주도집단, 의제 형성 주도집단, 의제 형성 주도, 의제 형성 주도. 여기는 외부 주도형이 있고 외부 주도형이 있고 그리고 내부 접근형이 있고 내부 접근형이 있고 그리고 동원형이 있습니다. 외부 주도형은 외부 주도형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전제로 해서 하위 상달형 아젠다의 형성은 외부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그 중에 국민들의 관심이 촉발되는 사회적 이슈가 형성되고 그걸 중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공중의제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해서 해결책을 강구해가는 정책의제로 만들어지는 바로 이것이 외부 주도형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전제하는 선진국형이라고 하는 외부 주도형이 되겠어요. 한번 볼까요? 외부 주도형. 이슈가 제기되고 공중의제, 정책의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설명했던 요 모형이 바로 외부 주도형의 기본 틀이에요. 정부 외부에 있는 민간 집단에 의해 이슈가 제기되고 그것이 확산되어 공중의제로 되고 정책의제로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외부 주도형이 된다. 정부에 의해 4번입니다. 정부에 의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익 집단이 발달한 정부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익 집단이 발달한 다원화된 민주체제에서 사용되는 의제 형성 모형을 이렇게 외부 주도형이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염원의 방향이 있죠. 그에 비해서 동원형이 두 번째 있습니다만 세 번째 내부 접근형을 보면 내부 접근형은 소위 여기는 정책 결정 집단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집단에 의해서 은밀하게 형성되어가는 모형을 바로 내부 접근형, 비선실세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선실세형. 우리가 최근 이전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비선실세형 이런 타락한 정치가 좀 있어서 바로 그 공적인 문제인지 사적인지 문제인지 모르고 40년간 의리를 지켜왔던 이런 표현이나 쓰는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정책 결정 나 의제 형성 과정을 이렇게 비선실세형이라고 하는데 내부 접근형이라고 합니다. 정부 내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외부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비선실세에서 주도되는 정책 결정 집단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집단에 의해서 지도된 것들 내부 접근형인데 보통 우리가 그냥 세속적 용어로 비선실세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공중의제가 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정책의제로 이끌어지도록 하는 소위 공론화 과정, 공공의제나 공중의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책의제로 삼도록 하는 음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동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소위 세종의 정치나 이명박 정권의 정치와 같은 것이 바로 동원형이 되겠고 또 군부 정권의 정치도 역시 동원형이 되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사회적 이슈니 공중의제니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정책의제로 결정되어가는 어떤 문제가 바로 정부 정책으로 이끌어져가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동원형이 되겠어. 강력한 정치 지도자나 강력한 정책 프로젝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모형을 동원형이라고 하는데, 이 동원형은 긴급한 사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후진국 관련 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지만, 비선실세형과 같은 이런 내부 접근형과 같은 경우는 후진국 모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21세기에 세계 경제 10대 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엊그제 일이거든요. 내부 접근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사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제 형성 과정 모형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출제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일거는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의사결정론, 체제이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무의사결정론. 거기에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은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이 엘리트 이론,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된 사회에서는 정치 권력을 소유한 엘리트 집단이 그것을 정치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 대중을 지배한다고 보면서, 사회복지 정책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 엘리트 이론. 아까 우리가 사회정책 이론으로 본다면 사회통제론이나 엘리트 이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여기에는 엘리트 이론은 당연히 모든 정책에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던, 아니면 사회통제론처럼 사회질서 또는 사회의 안정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든지 간에 결국에 소수 엘리트들의 가치관이나 소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트 이론을 비판하고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인데, 다원주의 이론은 다양한 이해 집단들 간의 타협과 설득 조정을 통해서 사회정책이나 의제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인데, 바로 이런 다원주의 이론에는 다양한 이해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의제 형성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게 다원주의 이론, 이집단 정치 이론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별표할 것이 바로 엘리트 이론의 신형, 신엘리트 이론, 무사결정, 거기에 중요 표시를 하시고 보고자 합니다. 무사결정론 또는 신엘리트 이론은 엘리트 집단은 우리가 엘리트 이론은 사회정책이나 정책 의제는 소수 엘리트들이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의제를 형성한다고 봤지만, 신엘리트 이론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트 집단이 어떤 문제는 아예 의사결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무사결정론이란 엘리트 집단이 자기들의 이해나 가치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예 정책 의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제 형성에 어떠한 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이론은 의제 형성이나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 누가? 소수 엘리트가. 그런데 신엘리트 이론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엘리트들은 아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방해되는 문제는 아예 정책 의제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무의사결정론, 무의사가 아니라 무의사결정론 또는 신엘리트 이론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 보면은 정책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론도 있고 체제 이론도 있죠. 체제 이론에서는 거기 2번에 특정 문제를 체제 내에 들어오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소수 체제의 문지기가 있고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정치체제 이론은 정치체제를 사회체제의 하위체제로, 정치체제를, 자 거기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2번에 이어서 1번 읽습니다. 체제 이론에서는 정치체제를 사회체제의 하위체제로 보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정치체제의 주요 기능으로 본다라는 것이 체제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의사결정론이니 체제 이론 또 그럴싸하게 범위를 결정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이나 또는 의제 형성에서 사용하는 이론은 엘리트 이론, 그를 비판한 다원주의 이론 또는 엘리트 이론과 엘리트의 또 다른 역할을 찾아냈던 신엘리트 이론인 무의사결정론, 이 세 개를 우리가 봐서 아직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한 번쯤은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제 형성까지, 좁은 의미의 의제 형성까지 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 형성 과정. 이제는 정부가 정책 의제로서 소위 그에 대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했다면 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해결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그 다양한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평가해가는 과정, 그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